요즘 뉴스 보면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죠? 근데요, 이 헤드라인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큰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고 그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충격, 관세 리셋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 파헤쳐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전략이랑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왜 하필 한국이 타겟이 됐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이게 됐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벼랑 끝에 선 시장. 요즘 투자자들 왜 이렇게 밤잠을 설치는지 그 겉으로 드러난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드는 걸까? 정말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이유들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네, 물론 이란 리스크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매일 뉴스만 켜면 나오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변수들이잖아요. 근데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모든 불안감 저 깊은 곳에는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야기, 바로 관세 리셋 쇼크예요. 우리가 알던 글로벌 무역의 규칙이 이건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리셋되어 버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 미 대법원이 야, 그동안 관세 매기던 법, IEPA, 그거 위헌이야 하고 땅땅땅 선언해버립니다. 법적인 기반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행정부가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라는 아주 오래된 조항을 먼지 털어서 꺼내온 거예요. 이걸로 150일짜리 임시방편을 만들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끈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무역의 안정적인 뼈대 역할을 했던 그 관세 시스템의 법적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고작 150일짜리 아주 불안정한 임시 조치로 대체됐다는 거.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바로 이 법적인 공백,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새로운 무기들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넓게 그물을 휙 던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이 차입니다. 과거의 IEPA 방식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거대한 그물이었다면 지금 미국이 손에 쥔 무역법 301조 같은 새로운 도구들은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 그 급소만 아주 정확하게 노리는 날카로운 외과용 메스와 같아요. 훨씬 정밀하고 그래서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병기가 바로 이 무역법 300조입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이거 불공정한데? 라고 판단만 되면 상한선도 없이 특정 산업에만 콕 찍어서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조준경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상 다 공개했어요. 디지털 규제부터 시작해서 특정 산업에 주는 보조금 문제, 강제노동 이슈, 심지어 의약품 가격까지. 이 목록을 쓱 훑어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이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정책 변화가 왜 유독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왜 한국이 이 새로운 전략의 유력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95억 달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흑자 규모예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엄청난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만 해도 180억 달러가 채 안 되던 대미 흑자가 작년에는 5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우리 경제 입장에선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숫자가 아마 레이더에 빨갛게 번쩍이는 경고등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무역 흑자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정밀 타격 관세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경제적 성공이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마주하게 된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전략적인 구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로드맵은 아마 이렇게 3단계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단계, 150일짜리 임시관세라는 방패를 세워서 일단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2단계, 그 시간 동안 301조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주요 교역국들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흑자를 내는 국가를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걱정하는 시대를 지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선업에 날아올지 모르는 정밀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뀐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이 외과수줄식 무역의 시대에 수출의 경제의 명운을 걸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